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오후입니다. 지금 23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국회 인사청문회를 갖다가 준비 중에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곧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퇴짜 맞게 생겼습니다. 보니까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에 사전에 이제 서면 제출하는 내용을 통해서 또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통일부 장관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오늘 국회에 이제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정은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 우선 김정은의 마음과 다르죠. 두 번째,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겠다. 서울과 평양에 각각 대표부 설치를 갖다가 추진하겠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국회에 그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 외에 오늘 기자 간담회 등을 통해서 밝힌 내용이 이게 보면 김정은의 코털을 건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두산 물과 금강산 물 그리고 대동강 술과 우리의 쌀, 약품을 갖다가 흔한 얘기로 물물교육하겠다. 무슨 조선시대입니까? 고려시대입니까? 아니, 지금 북한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그야말로 너희가 앞장서서 미국의 뒤통수를 쳐서라도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갖다가 완화시키고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벌크 캐시라고 그러죠. 일반 뭉텅이 돈을 갖다가 어쨌든 너희가 만나는 무릅쓰고라도 갖다 바쳐라 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 전 북한은 대남 선전 매체 등을 통해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임종석 지금 통일외교안보 특보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의 우리 민족끼리의 사업을 위해서 훌륭한 제목이다 라고 칭송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인영 후보자 같은 경우 뜬금없이 백두산 물, 금강산 물, 대동강 술 흔한 얘기로 백두산물 좋죠. 금강산물 좋죠. 이른바 생수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된다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지냐? 우리가 거지야? 그래, 우리 물 갖다 또 대동강 술, 대동강 옛날 신현미 씨가 얘기했죠. 그거 보면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대동강 술 들여다가 우리네 쌀과 약품과 맞바꾸겠다. 그야말로 북한의 자존심을 갖다 팍팍 긁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 이인영 후보자 아마 통일부 장관이 되더라도 본인이 그야말로 소신 아주 호기 있게 얘기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를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은 갖다가 언감생심이라고 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는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했고 이것은 도저히 이 비핵화 부분은 이건 남조선하고 할 얘기가 아니라 미국과 군축 대상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뿐인데 감히 건방스럽게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속으로 읽은 듯이 비핵화 의지가 있니 없니 얘기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참 재밌는 기사가 하나 떴어요. 우리나라 이제 국방연구원이 카이다라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분석 및 전문 번역이라는 책자를 냈습니다. 그동안 많이 걱정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니까 한국 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분석 및 전문 번역의 핵심은 뭐냐니까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의 단계에 접어들었고 신냉전이 벌어졌을 경우 한반도에서 국지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과거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을 벌일 때 한국전, 그다음에 베트남전 등등등등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을 벌이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자국 내에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자국 내에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어떤 좀 자기들보다 약소국 거기서 대리전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뻔한 이야기죠. 저희 황태순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던 예정된 전쟁에 보면 과거 기존의 강국과 신흥 강국이 그야말로 맞붙었을 때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그 기존의 강대국 그다음에 신흥 강국 간의 전쟁이 붙게 되고 그 전쟁은 대부분 그 발발이 대부분의 양태가 대리전 양태로 벌어졌다. 자, 그렇다면은 국무위원이자 통일부 장관이 될 것이 확실한. 왜? 지금 보면 범여권이 190석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현재 국무위원 탄핵조차 못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아니했더라도 대통령은 일정한 기일 하루 이틀 정도 말미를 주고 그때까지 보고서를 갖다가 내어주기 바란다 라고 국회에 통보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보고서 채택 안 되면 바로 즉각 국무위원 내지는 그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갖다가 바로 임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인영 씨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아들의 유학, 또 아들의 병역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 흔한 얘기로 쿰쿰한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또 그런 도덕성 말고 그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기껏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상상력을 갖다 발휘한다라고 내건 대표 상품이 백두산물, 금강산물, 대동강술 그리고 우리의 쌀과 약품을 맞바꾸는 물물교역, 이 정도의 알량한 그런 정책적 비전 갖고 과연 누가 봐도 통일부 장관으로서 적합하겠습니까?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자 통일부 장관이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 분석 및 전문 번역 같이 이미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과 그다음에 중국이 시진핑 체제 후에 일관되게 추진해왔던 1대1로 이것이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그 충돌의 양태가 결국 어디에서 폭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흐름 속에서 과연 시진핑의 뒷배를 믿고 요즘 조금 미국한테 뻗대고 있는 북한이 과연 지금 이인영 씨가 얘기하는 식으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 이게 급한 게 아니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가능하겠는가, 이런 정책적 비전과 정치적 식견 갖고 과연 통일부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잠깐 옆으로 새는 얘기입니다만은 중국하고 인도가 저쪽 국경 지역에서 대판 붙어서 수십 명이 죽고 다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그다음에 중국 주도의 1대1로가 하나하나 충돌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저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대한민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이며 또 중국과는 어떠한 스탠스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 오늘 또 보니까 이인영 씨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인영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들의 스위스 유학을 두고 2017년 8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4개월 동안 학비 1,200만 원 들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황태순 TV에서 얘기했죠. 여보세요, 그러면 이인영 씨 아들은 학비만 들고 스위스에서 먹지도 않고 어디서 자지도 않고 거처는 어디 그럼 노수 간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뒤늦게 후닥닥 밝혀서 3천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14개월 동안 4,200만 원을 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관인 것이 이인영 씨가 2017년,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이 스위스 유학 간 게 2017년 8월이래요. 근데 이인영 씨가 2017년에 출간한 2017 통일걷기 민통선을 걷다라는 그 책, 자기의 일종의 자서전이죠. 그 저서 203쪽에 참 반가운 얼굴은 그래도 제 아들이었습니다. 병 간호를 위해 독일에서 보름 일정으로 들어왔는데 아내의 병 간호를 하다 마중 온다고 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책은 민통선
걸었던 건 2017년 8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12박 13일 동안 통일 걷기 행사를 하던 과정을 소개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인영 씨 이야기대로라면 그 아들은 2017년 8월 3일부터 8월 15일 그 어느 중간인가 독일에서 자기 엄마 병관으로 해서 왔고 그 다음에 다시 2017년 8월 스위스에서 2018년 10월까지 14개월 동안 4,200만 원을 쓴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인영 씨가 그 책이라는 거 갖다가 암으로 썼겠어요? 거기 독일이라 딱 써있던데. 그러면 이미 스위스에 유학 가기 전에 이미 독일에서 유학을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 그러니까 이 후보, 이인영 씨 아들과 같은 기간 스위스 유학을 떠난 또 다른 학생 역시 2017년 7월 초에 자신의 SNS에 베를린에서 독일어를 배우는 중이다. 왜냐니까 그 바셀이라는 지역이 아마 독일어 권역인 모양이에요. 독일어 권역이다 보니까 지금 스위스에 본격적 유학 가기 전에 독일에서 뭔가 조금 미리 사전에 어학 과정을 갖다 거치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 유학 간 것으로 짐작되고 있는데 이건 쏙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파라고 있죠. 양파 껍질, 이인영 씨는 졸지에 양파 껍질이 된 겁니다. 처음에 학비 1,200만 원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그치 아들은 무슨 학교만 다니고 먹지도 입지도 재지도 않았단 말이냐. 그러니까 뒤늦게 아이고 아닙니다. 14개월 동안 먹고 쓴 생활비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게 도합 4,20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 앞에 스위스에 가기 전에 이미 독일에 체류하다가 한국에 잠깐 들렀다가 스위스로 간 것으로 지금 보면 짐작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내라고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다그쳐도 지금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50% 남짓을 내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이미 범여권 190석이니 흔한 얘기로 진짜 죽었다 깨도 반드시 장관은 될 테니 굳이 앞에서 청문회 하루만 그냥 이렇게 버티고 스물스물 버티면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심보인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이른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강요들의 문재인 정부 실세들의 자세를 갖다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추미애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국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와중에 보면 계속 보란듯이 뒤에 기자들 보란듯이 스마트폰 딱 돌려서 여기 윤석열 부인과 장모에 관한 보고서 읽으면서 의도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도발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일단 발의되었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가소롭다는 듯이 웃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탄핵을 하려면 국무위원회 탄핵은 100명 이상의 의원들이 탄핵을 발의하고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완성됩니다. 탄핵 소추가 완성됩니다. 그러니 지금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그 다음에 4명의 무소속 다 합쳐봐야 110석이지 않습니까? 110명이 다 찬성한다 손치더라도 추미애 씨를 갖다가 탄핵 소추하기 위해서는 41표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래 봐야, 흔한 얘기로 니들이 그래 봐야 나는 꿈쩍도 안 한다 하는 그런 오만방자한 웃음을 짓고 지금 이인영 씨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도 지금 그 아들 문제 처음에 보면 그 부인이 관련되어 있던 그 유학원 관련돼서 그쪽에 유학 간 거 아니냐. 또 처음에 가서 학비만 1,200만 원 들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생활비 3,000만 원도 감추었다가 또 양파 한 번까지 또 나왔고. 이제는 이인영 씨 자기 책에 보니까 자기 아들은 이미 그 전에 독일에 유학을 가 있었고 마침 이 스위스에 유학 갔다는 2017년 8월 그때 한국에 일단 들어왔다 다시 유학 나간 것으로 자기 스스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인영 씨 이와 같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고 또 보면은 기껏
자기의 정치인의 상상력으로 백두산물, 금강산물 그리고 대동강 술과 우리나라 쌀과 약품을 물물 교역하자는 흔한 얘기로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을 갖다가 일국의 통일부 장관이라 후보자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니 대한민국 국민들도 통일부 장관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런 비전 갖고 되겠습니까? 특히 그 카운터 파트너인 북한에 보면 김정은의 코털을 건드리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거지도 아니고 쌀과 약하고 백두산물, 금강산물, 대동강 술 바꾸겠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계속 미국에 가서 미국 괴롭혀라. 그리고 만나를 무릅쓰고 벌크 캐시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어깨가 더 무거워지겠습니다. 그래요. 참.